잡스라는 의미는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 뛰어라 그거죠. run. 죽지 말고 뛰어라. 그렇죠. 그 아팠을 때 제가 만든 별명인데 죽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혹시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쪽에? 네. 부대님, 저기 오타쿠님은 읽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5분 만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죽은 지 지금 2달이 됐는데 사실 당일날에는 제가 이렇게 애플의 물건들을 되게 좋아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모르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다 아시죠? 미국인 가정에 사실 태어나진 않았고 그 무슨 뭐 아르메니아인 아버지를 두고 근데 대학원생 뭐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입양이 됐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미국인 하지만 뭐 전혀 생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랑 살고 있는데 그 생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정자은행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대학원생 부부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에서 나온 또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소설가가 됐어요. 뉴욕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이 실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그 다시 만난 해우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설도 쓸 만큼 나중에는 이제 사이가 좀 각별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실 왜곡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스티브 잡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왠지 이 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2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스티브 잡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한 달 만에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한 달 만에 사실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현실 왜곡장이라는 표현이 이 책에 진짜 많이 나와요. 한 100번이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존 스컬리라는 펩시의 그 마케팅 총괄이었던 사람을 그 애플로 데려오면서 한 말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설탕물만 팔 것이니까 세상을 바꿀 것이니까. 이것도 이 현실 왜곡을 만들어준 어떤 한 에피소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는데 되게 정말 리더십 카리스마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남의 그 부하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거인 양, 그리고 또 그걸 자기가 훔친 것도 모르고 다음날 가서 자기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옆팀에 예를 들어서 인사팀과 인사지원팀이 있으면 경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쟤네를 막 비방하면서 우리 팀이 최고다. 얘네는 뭐 프로젝트 막 못하게 막 방해도 하면서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부서이기주의를 부추긴 사람이고, 그 욕설이 굉장히 거침이 없었죠. 심지어 오바마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만났을 때도 당신은 재임을 못할 것 같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남들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하지 못하고 항상 신사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그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는. 근데 또 되게 강한 리더인데 가끔 보면 굉장히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는데, 심지어 뭐 그 애플에서 잘렸을 때 막 울면서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다라든지 이사회 앞에서. 네,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굉장히 많이 보였다. 디자인도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스티브 잡스 집에 가구가 없어요. 뭐 뱅앤올룹슨의 오디오 하나, 뭐 그리고 무슨 그 픽사의 그 이미지가 됐던 그 램프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큼 이쁘지 않다. 네, 그래서 가구도 안 샀대요. 가구도 안 사고 뭐 자기 그 단독 비행기, 전용 배 디자인할 때도 세계에서 최고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를 섭외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자기가 다 했대요. 디자이너가 나를 도대체 왜 부른 거지? 이런 네, 있었고, 애플 스토어도 외국에 혹시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스토어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고, 그 매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아치를 조이면서 유리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기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이미 시도를 했던 거를 그대로 애플 스토어에 갖다 놓은. 그리고 그 애플 스토어의 바닥이 약간 그 푸른색을 띠는 대리석인데 그게 이탈리아의 어느 지방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들이 이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랑 비슷한 콘크리트를 좀 하자 10배 정도 줄일 수 있다 비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배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바닥으로 다 깔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유전자 식별을 다 했어요. 자기의 DNA 구조를 다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암이 있는지 그거를 다 했는데 심지어 그때 그 의사 스탠포드에 있는 의사가 당신의 암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를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러다 잠깐 틀렸대요. 슬라이드를 조작을 잘못했더니 왜 키노트 안 쓰고 파워포인트 쓰냐고 지적을 했다라고. 나중에 오면은 가르쳐 주겠다라고. 네. 자, 엔드 투 엔드. 그 1984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죠? 조지 오웰의 1984. 맥킨토시 맨 처음에 나온 연도가 1984인데 여기서 그 IBM이 잠식한 시장을 내가 다시 뒤집어 엎겠다. IBM이 통제하는 것도 더 이상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이 엔드 투 엔드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그 사용자를 이 다른 우리의 기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사용자들이 내 기계를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빌 게이츠라는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립을 하게 됐고 지금 제가 이거 껍데기를 벗겼는데 이건 아이패드 1이고 아이패드 2에서는 스마트 커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껍데기를 씌우면서 이 애플 고유의 이런 멋을 해친다라고 해서 스마트 커버 안만 덮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죽음인데요.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마지막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치료를 한 10개월 정도 거부하면서 왜냐하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뭐 선불교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가 병이 커져서 나중에 결국엔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전원 스위치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요. 그는 또 한 번 멈췄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에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무튼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뭐 지내면 지낼수록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